네, 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 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형, 구유형 어린이들 사례를 좀 나누어 보려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애니어그램 전문가 정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네. 구유형이 조금 애니어그램 도형상에 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좀 특별함이 있나요? 일단은 도형에서 가장 위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래서 왕관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구유형의 이제 아이들이나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이 친구들은 보통 9가지의 생각과 9가지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거나 네.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사실 굉장히 상황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 또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안다고 할까, 이것이 이미 다 습득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9가지의 생각과 9가지의 마음을 다 이미 갖고 있다. 네.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심이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을. 네, 그거를 되게 수용적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나는 다 알 것 같아.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느끼는 마음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9번 유형 좀 이야기 들어가서 네. 거기 안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9번 유형 아이들의 좀 전반적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굉장히 편안하고요. 굉장히 느긋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아이들 유형 설명을 하면서 네.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고, 또는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네. 느린 아이들을 꼽자면 6번과 9번을 꼽을 수 있는데, 이 9번의 아이들이 상당히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행동이 느리다. 행동이 붕 뜨고 굼뜨고 느리다. 붕 뜨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일어나 밥 먹자 하는데,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기까지, 또는 정신을 차려서 몸을 일으키기까지, 또는 몸을 일으켜서 밥을 먹으러 나오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지, 주토피아의 나무늘보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음. 일단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에너지가. 네, 막 재빠르고 막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제 그런 선생님 느낌인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늘보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장형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8번 또 장형이었고 오늘 9번 그리고 마지막 1번 유형이 있잖아요. 네, 이제 장형 어린이들의 전반적 특성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주도적이다, 네. 의지가 강하다 네. 이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장형의 이제 8, 9, 1번 중에서 네. 9번 유형은 다른 장형 아이들이랑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8번은 좀 씩씩하죠. 네. 좀 씩씩하고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번은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9번 유형을 9번으로 보시는 것보다 오히려 또 5번? 또 갔으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은 다른 장형 아이들과 다르게 네. 의지나 어떤 행동력, 어떤 그런 장형으로서의 어떤 단단함,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진짜 그러면 다른 유형으로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행동 방식은 움츠림형이기 때문에 네. 되게 숙고하는, 물러나서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에요. 네, 아까 말씀처럼 이제 상황 전체적으로 좀 잘 이해한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면이 약간 움츠림형의 네,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 사례들을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네, 이제 9번 아이들 우리 친구나 가족 관계 속 사례들 먼저 다루고 네, 그다음 정서적인 특성,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양육 코칭 방향 이렇게 네. 간단하게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많은 아이들이 좀 주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엄마들이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애들 정리 안 해요 하긴 하는데 네, 9번 아이들은 또 여기서 조금 더 좀 더 심각한 네, 이제 책상이나 이제 가방 속에 이제 사탕이나 어떤 경우에 먹고 버린 쓰레기들을 좀 쟁여놓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어머님들은 이제 방을 또 오랜만에 치우다가 침대 밑에 쑤셔놓은 사발면 그릇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 맞아요. 얘기들도 하시는데 이제 9번 유형 아이들 둔 어머님들은 애들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일반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좀 이게
그 나무늘보 같은 어떤 특성 때문이겠죠? 실제로 9번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냐라는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쓰레기를 갖고 다녀도 그 쓰레기의 주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 그걸 쓰레기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버리겠죠. 네. 근데 늘 그냥 지니고 다니죠. 네. 지니고 다니는 것들이 이 아이한테는 일상이 돼버리는, 그리고 또는 침대 밑이나 이런 구석에 정말 먹다 남은 어떤 과자, 어떤 음식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밑에 들여다보거나 들쳤을 때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 형태. 네. 정말 그 정도의 강도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맞아요. 다른 유형분들, 네. 이제 9번 유형분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럴 수 있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걸 굳이 치워야 되나? 어. 그거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야.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아요. 이게 부모님들에 따라 좀 이 9유형의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반응이 다르겠지만 일단 그런 특성이 있다. 네.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 이제 9번 유형 아이들은 좀 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좀 조용히 뒤에 가서 좀 알게 모르게 네. 좀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또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좀 눈에 띄지 않게 좀 행동하다 보니까 네. 이제 9번 아이들은 이제 도움받은 사람들이 좀 알아채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고맙다 인사 받는 것도 거의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들을 좀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볼까요? 뒤에서 선생님 휴지를 살짝 주워서 치운다던가 모둠 활동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부분으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티 안 나지 않게 도와줘서 해결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목받지 않아요. 주목받지 않고 주목받지 않도록 행동을 합니다. 네. 그것이 편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집에서나 또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들의 마음은 이제는 어떻게 되죠? 자꾸 자라면서 나는 하고 있는데 남들은 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꾸 커 나가면서 이 마음이 상처받고, 그러겠네요. 이들도 억울함이 형성이 됩니다. 지난번 8번 아이처럼 두 번째 억울함, 우리 네, 또 두 번째 억울함. 억울함이 또 나오네요. 그러겠네요, 정말. 네. 8번 아이들은 자기 변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억울함이 자기가 생기고, 그러고. 9유형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데도 속도감도 안 나고 표현도 안 내니 남들이 다 자기 보고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것이 속상하고 억울해지는 거죠. 또 그래도 또 꿋꿋하게 또 할 것 같아요. 9번 네. 아이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장형은 장형이죠. 네. 그래서 한번 의지가 서거나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턴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 8번 아이들은 턴 잘해요. 8번 아이들은 이거 했다 아니야? 그럼 턴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9번 아이들은 이게 맞아 하고 하면 그냥 그 어떤 습관대로 쭉 성장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럼 정말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되겠네요. 아이가 하고 있는데 이런 억울함, 또 우리 억울함이 또 있는 상황에서 또 계속 하면서 또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서 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정서 특성 얘기 네. 나오는 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건 또 느긋하고 또 수용적이고 또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한테도 맞춰주는 태도가 이제 전반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의견 잘 안 내는 네. 되게 주목받기 싫어하고 좀 조용한 느낌을 갖는데, 이제 그렇게 잘 지내다가 네.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가족들을 막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크게 놀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주로 이 친구들은 힘들어지면은요, 뭔가 못마땅하다는 식의 불평이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나 좀 만만한 상대를 향해요. 부모에게 바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뭔가 못마땅하고 불평스러운 말들을 계속 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없는 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상처받은 마음이 쌓여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표현은 돼야겠죠. 그러기 전에 이 아이들은 그때그때 표현하는 것들을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때그때 표현하는 거. 근데 자기들이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네, 못해요. 자기가 왜 그러한 마음의 형태가 돼 있는지도 잘 인지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9번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기르시는 분들인 경우에 네. 이렇게 자기가 화가 나 있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식으로 좀 코칭을 하면 아이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네. 1차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보다 남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더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챙기지 못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리가 안 돼도 나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는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너 지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어땠어? 지금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도 물론 좋고요. 이 아이가 늘 포기하고 물러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때 엄마는 이 아이를 좀 더 앞으로 잡아 당겨주는 너의 의견도 중요해. 너는 뭘 바라는데? 라고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먹고 싶어. 아이들이 이제 뭐 어른들도 사실은 어떤 어른들은 또 뭐 먹고 싶어. 우리 뭐 대여섯 명 모여서 뭐 먹고 싶어요 하면 난 아무거나 하듯이 이 9번 유형 아이들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그 기저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가 상대들이 먹고 싶은 거, 상대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와 다르다라는 거를 빠르게 인식한다던가, 상대가 뭘 좋아할 거라는 걸 자기가 예상을 한다던가, 그런 마음에서 서로 다른 걸 좋아하는 것, 서로 같은 걸 먹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마음, 그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거기서 그냥 자기가 불편해지는 거에 대한 것을 편치 않아 하는 거죠. 네. 그런 작은 어떤 의견 차이도 네. 아이는 좀 불편해한다. 네. 그 심정이 아이한테는 편치 않아서 네. 그냥 자기가 말아버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먹고 싶은지 절대 모르지 않고요. 그것들을 자꾸 자기 자신과 스스로 접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아주 명료해져요.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졌을 경우에. 근데 이제 상대방의 어떤 느낌, 음. 요구라든지 상황들을 다 워낙 많이 잘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자기 거를 표현했을 때 좀 서로 갈등이 생기는 네. 것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이 싫다. 네,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를 조금 하게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또는 거기서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살짝 가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셔야 돼요. 네. 동생들 저거 먹겠다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 엄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나는 그거 싫은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싫다고 표현하거나 뭔가 반하는 다른 입장을 내세울 때 사실 부모가 힘들어지죠. 네. 왜냐하면 양쪽을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 마음이 9번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9번의 마음이에요. 네. 맞아요. 왜 통일해. 어. 짜장면 통일해. 네, 그래서 9번의 아이는 어차피 내가 의견을 내세워도 이것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1차적으로 네. 그것에 대한 예감? 될 거라는 네, 예감. 네. 또 파악이 또 빠르네요. 네. 네. 그럼 선생님 오늘 이제 우리 장형 9번 유형 어린이들에 대해서 짧지만 또 심도 있게 얘기 나눴는데요. 네.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추가 내용 혹시 전달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추가 내용이요. 네. 어머님들 좀 내용 많이 들으시고요. 네. 또 이제 주변에 아이들로 인해서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저희들 이 방송 통해서 조금이라도 아이와 같은 성향이라든가 모습들을 들으신다면 이해가 되시면서 마음이 보다 편안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많이 주변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네. 또 저희들 이렇게 영상에 또 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9번 유형에 대한 추가 내용은 또 네이버 다운 애니어그램 카페
방문하시면은 조금 더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장영의 마지막 시간 1번 유형 어린이들 사례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